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손혜원 의원 잘 아시죠?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침없는 말솜씨, 그리고 말의 본세가 굉장했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아주 결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찰은 이번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취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에 던져졌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정말 기초가 주목됩니다. 하기야 검찰에서도 불구속 기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겠죠. 민주당에 실세했고 또 대통령 부인의 친구, 이런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은 법원에 대해서 죄가 있으니 처벌해달라, 법원에서 알아서 처벌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1심 판결, 2심 판결, 또 대법원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릅니다. 정말 당당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초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탈당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면서 당시에 삼선의 원내대표의 어깨를 툭툭 치는 그런 모습,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소가 돼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 지금은 무소속이죠. 여기 자리에 마포 을자리입니다. 여기에 정청래 전 의원이 이번에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명의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있고 제가 구태에 일일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마포 을지역에, 이전에 이 마포 을지역은 정청래 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손 의원에게 자기 지역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되찾은 셈이죠. 이제 과연 야당의 누구와 총선에서 맞부딪힐 것인가? 이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전 의원 변호사죠. 여기가 이전에 또 강용석 전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정청래와 강용석이 한번 부딪히면 좋겠다. 한번 맞부딪혀서 어떤 민심이 선택할 것인가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판단을 낼 것인가, 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 대한애국당 이런 등등에서 어떤 포즈를 취할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음 총선, 이제 10개월 앞으로도 채 남지 않았죠. 이번 총선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문재인 집권 3년차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이제 완전 레임덕이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아주 형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 개인적인 모임, 대학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인 10여 명의 대학원 동기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상상 외였습니다. 이전에 조금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완전 되돌았었더군요. 이런 상태이니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이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만일 패배할 경우에 그냥 막 레임덕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총력전을 벌인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2명의 지역위원장 선임도 이런 방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 앞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 문재인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양정철을 임명했습니다.
양정철이 원장인데 그 밑에 5명의 부원장이 있습니다. 5명의 부원장 가운데 3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그러니 양정철은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바로 그 밑에 자기 스태프에 벌써 3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아주 막강한 자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양정철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또 구설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서훈 국정원장과 저녁 만남, 그것도 1시간이 아니고 2시간도 아닌 4시간의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MBC 북한 담당 간부 기자 함께 모여서 4시간이나 그렇게 이야기가 많았는지 쑥덕쑥덕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됐었죠. 실제 국정원장 만나니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 이혜원 의원도 한 번도 자기가 국회 정보위원장 같은 막강한 자리입니다. 같이 파트너로 일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한 번도 1분도 독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양정철은, 문재인의 복심인 양정철은 서훈을 마음대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정철이 요즘 뭐 각 시도자치단체 이런 데 함께 무슨 협약을 맺고 그렇게 난리를 펴고 있다. 그러니 이제 양정철이 가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재도 영입할 것이고, 또 자기가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연구원은 이번 총선에 병참기지다. 병참이란 게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병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또 인력을, 병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병참입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 속내를 그대로 비친 것입니다. 이러니 서훈이도 만나고, 서훈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충 이번 문재인의 북유럽 순방에 있어서 그렇게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자 한 그런 내용과도 연결이 좀 돼 있지 않나. 북한 문제, 그러니까 이전에 뭐 북한을 이용해서 총선에 이용한 그런 전력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획책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자기들이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합리적인 그런 합리적인 추론, 이런 것에 따라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 관련 기자. 그래서 어떤 기자는 굉장히 정치 관련해서 기사를 잘 씁니다. 그냥 서면 특종이고.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그런 친구를 정치 기자에 내보냈는데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이 정치 관련 기자는 정치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감정이입으로 정치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소스가 나오고 기사에 여러 가지 취재원도 생기고, 이런 법이 바로 정치 기자의, 정치 관련 기자의 하나의 스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정치 기자들 굉장히 이제 정치 계절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사를 써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또 언론 풍토라는 것이 조금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부 여당 쪽에 불리한 것은 제대로 또 채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에 거의 사생결단의 폼을 내는 것 같습니다. 사생결단에 그런 자세를 취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것에 너무 신경을 쏟고 올인하면 미스가 생기고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섭리에 맞게 한다. 민심에 맞게 한다. 민심을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이끌고 가려다가는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 이 점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 이번에 12명의 그런 면면들, 제가 일일이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두 다 문재인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선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도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총선이 다가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총선에 굉장히 신경을 쏟고 있는데 좀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길입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북한 개입시키지 말고, 그리고 자기 힘과 그리고 인기, 그리고 국민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략을 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민주당의 12명의 지역위원장 선임과 그리고 올인 작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